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하루하루 바쁘게,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요즘에 좀 너무 다이나믹해요. 제 인생이, 인생이? 네, 업무가. 그래서 뭐 각종 막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이번 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늦은 금요일 밤인데, 예,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아시죠? 네. 자, 저희가 정신장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진행을 해오던 것들이 있죠. 물론 그거 다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예, 사실 근데 이 양극성 장애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또 성적 문제, 예,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이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요거를 지금 먼저 시작하지 않고 좀 밀어넣었던 이유는 좀 다양한 사례들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그런 저만의 욕심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예, 이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먼저 정신 장애에 대해 소개를 하기 전에 사례부터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화면을 좀 하나 띄워놓을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양극성 장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분이 스마일하는 거를 이렇게 가면을 대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울고 있는, 네, 그런 가면을 두 개가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은 스마일인데 내일은 이렇게 우울하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극성 장애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극, 그러니까 극과 극을 오간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거냐? 조증. 조증이면 평균보단 엄청 기분이 좋다? 예, 뭔가 완전히 막 신나 있다? 예, 막 좋아한다? 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반대 극이다. 그러면 평균보다 훨씬 우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하거나 굉장히 조증을 오가는, 예, 두 가지를 같이 오가는. 근데 뭐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뭐 얼만간 생활을 하다가 또 얼만간은 또 이렇게 생활하고 또 얼만간 다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그런 삶이 힘들겠어요. 기분이 갑자기 다운돼서 엄청 우울해졌다가 또 어느 순간엔간 또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면서 엄청 신나 있는 거예요. 활기차고 막 이렇게 세상이 너무 재밌고. 자, 이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은 물론 굉장히 힘들겠죠.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양극성 장애 사례 여기는 사실 이제 저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세 가지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예, 근데, 두 가지는 확실히 살고 있지만, 하나는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채널도 운영하고, 지금 뭐, 제 직업, 이렇게 하면,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학 지금 보시는 방송 이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도 더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평생을 춤을 추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도 아니죠. 지금부터 2015년까지 저는 하반기까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 뭐 좋게 말하면 예술가, 좀 그냥 재밌게 말하면 딴따라 뭐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심리학 공부를 바로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된 일이에요. 제가 2009년도에 학원을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고, 계속 오픈을 했지만 이제 어느 특정한 곳에 다시 학원을 오픈을 하고, 그때 만났던 회원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만 해도 심리학 공부를 정식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혼자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뭐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 교수님들 통해서 뭔가를 지도를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냥 단순히 심리학이 재밌구나 이러면서 공부를 할 때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여성분이 그때 당시 한 50대 초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한 연세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학원에 딱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튀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모도 굉장히 예쁘세요. 얼굴도 그 영화배우 막 누구 좀 닮은 것처럼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예쁜데 좀 일명 말하면 좀 세게 생겼죠. 막 강해요. 이미지가 강해요. 그런데 막 옷도 너무 화려하게 입으시고 또 특히 그분이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팔뚝에다 이렇게 문신을 하고 등에도 이렇게 나비 문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액세서리 막 그리고 짧은 치마에 막 이렇게 입고 오셨길래 사실 저희는 그때 학원에서 그분을 딱 보면서 어디 무슨 뭐 룸사롱 마담이신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모습이.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냥 아무 직업도 없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거예요. 거기서도 많이 놀랬죠. 자, 근데 이분이 댄스 학원을 오신 이유가 내가 좀 개인 레슨을 받아서 춤을 좀 잘 추고 싶다. 나는 뭐 어딜 가서도 모임이 있거나 이러면 가서 춤을 정말 잘 추고 싶은데 몸치라서 몸을 잘 못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 레슨을 받으러 오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레슨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학원에 선생님들이 한 8분 정도 계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이 수업도 하고 저 수업도 하고 막 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돈은 많으신 분이었죠. 막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어느 날 저희 선생님 모두를 집으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 그분이 뭐 세컨하우스 같은 게 화성 쪽에 좀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러니까는 그분의 남편분이시죠. 아저씨가 우리 그 와이프가 배우는 그 댄스 학원 선생님들을 좀 초대해라. 그래서 내가 밥을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거절했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그럼 또 거절도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선생 모두가 그분의 그 세컨하우스 그러니까 약간 별장같이 생긴 곳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네, 그래서 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정말 그날 봤을 때 그 분의 아저씨 남편분은 너무너무 자상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서 막 저희 고기 다 구워주시고 또 굉장히 뭔가 소탈하고 좀 수더분한 그냥 이렇게 튀지 않는 평범한 그냥 그런 분이셨는데 말씀도 재밌게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막 이거저거 구워주시고 막 말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저희는 돌아올 때 야, 저런 결혼 생활이면 정말 할만하겠다. 아줌마는 저렇게 좀 화려해도 저렇게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으니 야 진짜 좋다. 근데 자녀분이 2분이 있었거든요. 따님이. 그래서 야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 특이하지만 행복해 보인다.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그분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분을 저는 이제 계속 개인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딱 학원에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우울하게 막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그분이 선생님 인간이라는 게 참 이기적이고 별 볼 일도 없고 어떤 이런 환멸 같은 게 느껴져요. 막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예, 당황을 했죠. 예. 인간, 환멸, 막 이런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사람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계속 단어를 이제 그런 식으로 혐오감이 느껴진다. 막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사람에 대한 이중성, 뭐 혐오감, 막 이러니까 아저씨한테 뭔가 일이 있었나? 그래서 이 아줌마가 아저씨한테 뭐 실망을 한 일이 있나? 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들면서, 어떡하지? 라고 저는 약간 소심하게, 어떡하지? 주춤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우시길래 휴지를 드리고 한참 우시더니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어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헤어진 어떤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너무 그리운 거다. 나는 그립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여기 있고 몸은 마음은 저기가 있고 몸은 여기 있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되게 뭔가 혐오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남자친구 이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 저도 그냥 초등학교부터 만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남자친구를 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듣다가 그쯤 됐을 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우시길래 잠깐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좀 약간 처음엔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우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길래 어느 순간인가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분이 사실은 그 전에도 남자친구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애인이죠.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랑 싸우고 헤어지고 새로운 애인을 만났는데 이 애인이랑 만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도 뭐 어떤 육체 관계를 갖고 있지만 자기는 마음은 이미 그 사람한테 가 있고 그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 이런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을 그때는 막 시작을 했을 때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증상이 어떤 이런 성격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도 제 성격이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뭐 한참 예술하고 이랬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저는 좋고 싫음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지금도 저는 그래요. 예, 좋고 싫은 게 분명하고 싫은 것보다 싫은 거를 저는 억지로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예,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타입이긴 하죠. 자, 그런데 또 거기다 또 저는 좀 보수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물론 남들 앞에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생활 자체는 굉장히 좀 특이할 수는 있지만 또 저 자신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같으면 이건 상담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입장에서 그냥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심리를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제가 안 됐겠죠. 자,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정말로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때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누구씨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그분도 연락해서 만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탁 우시다가 저를 탁 보면서 전 성격이 저는 이렇게 양다리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금 발끈했죠, 제가. 예, 뭐라 그랬냐? 네? 양다리요? 아니 어차피 아저씨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계신데 다른 분 만나시는데 그게 한 명이든 10명이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말을 한 거죠. 탁 하고 뱉어버린 거죠. 그러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아저씨는 그냥 정말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이 가족한테 나 이런 고민 있어 라고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던 거죠. 신기하다. 진짜 이 아줌마 뭐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저는 그 아줌마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레슨 오는 것도 싫어졌고 뭔가 또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한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막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막 되게 웃어주는 것도 안 되고 뭐 괜찮은 척하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좀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아줌마가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레슨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 당분간은 학원을 오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또 한참 시간이 몇 달이 지나면 또 한번 갑자기 선생님 이렇게 하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좀 뭐 레슨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 섹시함이란 거에 엄청 꽂혀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가 뭐 외모도 막 가꾸고 뭐 액세서리 옷차림이며 모든 게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본인은 너무나 많은 사람 앞에서 특히 자기가 이성에게 어필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정말 와 이럴 정도의 섹시한 춤을 추고 싶은데 사실 진짜 몸의 움직임은 거의 나무 토막 수준이에요. 웨이브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좀 개선이 잘 안 되는 타입인 거죠. 그러나 춤을 출 때 표정만큼은 뭐 1등 프로 댄서죠. 프로 댄서. 그러니까 더 언밸런스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봤는데 뭐 이성에게
가장 끌리는 1순위가 댄스라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성에게 끌리는 거에는 저 사람의 뭐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은 뭐 댄스 가수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래도 우리가 와 하고 멋있게 느껴지죠. 예, 그런데 사실 노래보다 더 앞서서 가장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건 바로 댄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어떤 성적인 것과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마스터를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끝에가 제가 한 몇 년을 이분을 봤지만 별로 나아지지는 않아서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그 이분이 이제 점점 오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있었고 이분을 몇 년을 계속 보다 보니까 물론 쭉 본 건 아니었어요. 1년에 가끔 한번 오셔서 한두 달 보다가 또 안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점점 이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알게 된 거죠. 관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좀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양극성 장애였어요. 이제 그러고 또 가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러니까 양극성은 약간 유전적인 요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머님을 굉장히 원망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다 하면서 그 여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내가 그 여자가 죽었을 때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 여자는 나의 어린 시절을 모두 망친 여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은 어머니도 아마 본인 같은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본인은 또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자녀, 딸이 둘이 있었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은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자녀분들 이야기를 하면 아, 자녀분들도 약간 그런 기복을 갖고 있구나라고는 느낄 수 있었죠. 자, 그러니까 가끔씩 이분은 이제 조증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육체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 업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있어도 그 뭐 그런 장소를 가거나 그런 남자들을 찾거나 좀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여기서 방송상에서는 좀 부적절하지만 네? 뭐라고요? 이렇게 할 만한 뭔가 이렇게 이게 뭐 영화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와서 막 되게 막 신나서 하세요. 그러다 갑자기 안 나오실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참 있다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응급실을 2번을 실려갔었다. 그 왜요? 어디 아프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몸이 너무 우울해서 침대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그대로 누워서 있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깜짝 놀래서 뭐 하루 막 지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병원차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서 뭐 진단은 뭐 따로 검사를 해도 뭐 나온 건 없었지만 그 링거를 맞고 포도당을 맞고 그 병실에서 2, 3일 입원해 있다가 간신히 지금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걸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의 좀 독특한 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죽음에 대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주 이렇게 쾌활하게 말씀하실 때, 저는 뭐 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예. 왜 죽으면 안 돼요? 다 죽는 건데, 뭘 그렇게 비겁하게 그래. 저는 운전하다가도요, 사고가 나면 그냥 이러고 가는 거지 뭐. 왜 이렇게 너무 쉽게. 그리고 전혀 사실, 정말 죽고 싶은데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못 죽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자, 나중에 가서 이제 제가 공부가 좀 더 심화되면서 더 이제 좀 이분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되다 보니까 자주 보지는 못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분이 죽음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지시는 거를 몇 년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죠. 그 안에는 나는 조증이 왔을 때는 많은 이성에게 이렇게 뭐 섹스 어필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춤도 배우고 막 이렇게 뭔가 뭐 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는데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그런 이제 본인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나는 나이를 먹었다 이런 것들, 특히 여자분들이 좀 나이를 먹어서 많이 우울해하는 경우가 언제냐 그러면 자녀가 커서 나는 아직 젊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뭐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뭐 일찍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손주가 생긴다 이러면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나이가 얼마가 됐던. 자, 그런 거에서 오는 것들이 특히나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엄청 크게 다 와닿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러다 보니 더더욱 죽음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그 인천에서 꽤 유명한 정신 그 의학 병원을 원장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양극성 장애다 이러면은 단순히 심리 치료만으로는 좀 완화를 시키는 건 좀 힘들어요, 사실. 뭐가 다 병행이 돼야 되냐? 그럼 반드시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양극성은 그런 장애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한참 그렇게 또 우울증에 빠졌다 오셨을 때 권해드렸죠. 아, 누구님, 누구씨 이러면서 저기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걸 아니까 그분도 저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쭉 몇 년 동안 봤을 때 너무 힘들지 않냐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분들의 특성이죠. 좀 약간 자기애성, 나르시즘도 같이 갖고 있는 분이라 의사들도 다 별 볼 일 없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의사를 막 깎아내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설명 계속해서 이제 좀 강하지 않게 싹 스며들듯이 이게 자꾸 권하게 됐죠. 이제 그래서 정말로 어느 날은 저의 그 친구,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으로 이제 직접 이제 가셔서 상담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서 상담과 이제 약물 치료와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된 거죠. 많이 그 다음번에 뵀을 때는 많이 좀 안정을 찾았다. 그러니까는 이 안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조증 상태도 아니고 우울증 상태도 아니고 이제 약간 중간, 평균 우리 노말에 가까운 상태, 그냥 좀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태가 좀 많이 내려가고 이렇게 좀 맞춰지고 있는 듯하게 보였는데 어느 날 다시 또 이제 병원을 다니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 간다. 그래서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이제 다 나았다. 예, 이제 괜찮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우울하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제 다 낫다. 나는 내가 내 병은 제일 잘한다. 나는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다.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쵸? 근데 사실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이렇게 뭐 단기간에 약물 치료하고 몇 달 사이에 뭐 완벽하게 이제 낫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심리 치료는 사실 그게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뭐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 뭐 요인을 제거하고 뭐 완치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심리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관찰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낫는 거다라고 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었으면 극복을 해가는 거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것이냐. 그럼 극복했다는 건 뭐죠? 다시 그 상처가 안 생기도록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인정하고 가는 거죠. 나 상처 받았어. 그러나 내가 극복을 했다면 다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했을 때도 그 상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뭐 피하겠다가 아니라 다시 도전해서 이게 다르게 작용이 된다는 것도 나한테 알려주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극복을 했다라고 하지, 피하는 거는 극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못한 거죠, 오히려 극복을. 자, 근데 그렇듯이 심리적인 거는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아픈 상처를 극복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똑같은 뭐 사랑의 시련을 당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저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래요. 이건 극복하지 않은 거죠. 못한 거죠, 사실은. 다시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대처를 하지 않는, 그러면 지난번에 그 내가 왜 헤어졌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극복하는 과정이지. 아, 예, 난 사랑하지 않겠어요. 막 이런 노래 가사처럼 이런다 이러면은 이거는 극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 그 여자분은 배울 수가 없었죠. 제가 이제 학원을 그만두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제 끊어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분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지내시나 제가 가끔 생각은 나요. 근데 뭐 대충 짐작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 어쨌든 이렇게 양극성 장애란 뭐 이런 식으로 이 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할 때는 침대에서 아예 못 일어나는 정도, 예, 응급실에 실려가는 정도, 또 조증이 왔을 때는 근데 또 어떻게 이런 것들 꽂혀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자살, 예, 뭐 죽음에 대한 욕구,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장애, 성격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극성 장애죠. 조증, 우울증. 예.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우울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양극성 장애가 더 자살 그 사고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너무 우울해서 밑으로 깔아앉아 있으면요. 뭐 마음으로는 난 이대로 그냥 눈 감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거는 상상 속으로 바라는 거예요. 아, 그냥 이대로 그냥 못 일어나니까 온 기운이 없기 때문에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처럼 조증 상태에 갔는데 난 죽고 싶어.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나는 자살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니까 이 양극성 장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누군가 내 주변에 정말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 자, 이러면 어쨌든 뭐 쉽게 설득은 안 돼요. 예, 근데 모든 장애가 마찬가지지만 야, 너 이거 같아. 너 병원 가봐. 이렇게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쵸? 너 성격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야, 너가 그렇게 힘들면 한번 요새는 상담도 되게 많이 한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 봐. 이제 이렇게 조금 아니면 같이 가볼까? 뭐 이렇게라도 해서 특히나 가족이다. 이제 이러면 더 그렇겠죠? 좀 이렇게 유도를 하셔서 좀 가급적이면 이 양극성 장애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이런 치료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양극성 장애 사례, 그 제가 겪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예, 이런 사례도 제가 가급적이면 많이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고 불금인가요? 지금 불금 보내고 계시나요? 자, 내일은 주말이네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